안에 누구 없나요? 이 시간에 누구시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 좀 숨겨주세요. 빨리요. 야심한 밤, 한 소녀가 무언가에 쫓기듯 혼자 사는 낯선 아저씨의 집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늦은 시간 소녀는 왜 다급히 한국인 아저씨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을까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도 첸나이 부근의 작은 마을, 이곳에 홀로 사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첸나이는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이 있는 도시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현대자동차와 다양한 연관이 있어 수도 뉴델리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인도 현지인과 같은 동네에 살아도 그들의 문화나 풍습에 동조하지 않죠. 동조했다가 이슬람 율법에 따른 받아들이기 힘든 일에도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마을의 문화에 동조하거나 따를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인도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서로 그냥 같은 마을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도망 나온 소녀도 그런 율법을 피해 한국인 아저씨의 집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제 사촌 동생 아레아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아레아는 이 한국인 아저씨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죠. 저와 아레아에게 이 한국인 임봉 아저씨는 생명의 은인과 다름없습니다. 참, 정식으로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도망 나간 소녀 아레아의 사촌 언니 이자벨라입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인도의 엄격하고 고지식한 문화에 질려 성인이 되자마자 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지금은 아레아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잠시 왔다 갔을 뿐 이곳에 또 다시 돌아올 예정이나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레아를 데리고 영국으로 도망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신 임봉 아저씨에게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레아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예쁜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중한 외모 덕분에 아직 16살도 안 된 아레아와 혼인을 하겠다고 줄을 서는 30대 인도 남자들이 드글드글댔죠. 솔직히 그들에게 아레아는 단지 먹잇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야수처럼 아레아를 호시탐탐 노리는 호랑이 같았죠. 아레아의 아버지와 오빠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언제나 아레아가 외출할 때마다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레아가 18살이 되던 해 아예 작정한 동네의 철없는 청년들이 아레아를 오빠에게서 뺏어들고 어딘가로 데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죠. 아레아와 셋째 오빠 굴샨이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때였습니다. 나쁜 청년 무리는 몽둥이를 들고 굴샨을 흠씬 두들겨 때린 뒤 아레아를 업어들고 도망치죠. 그리고 비어있는 집으로 아레아를 들고 들어갑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다른 마을 청년들이 집 안으로 아레아를 들쳐업고 가는 장면을 보았고 곧바로 따라 들어가 아레아를 구해서 나오죠. 굴샨은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고 마을 청년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굴샨과 아레아는 그 마을 청년들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충격받은 아레아와 굴샨은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만하길 다행이라며 아버지는 아레아를 그 뒤로 외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아레아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임신을 해서 배가 나와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 같은 거 말이죠.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오빠 라훌이 흔히 말해 명예를 지키겠다며 아레아를 명예살인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죠.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소문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사실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둘째 오빠 아르준도 라훌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해버립니다. 아버지와 굴샨은 아레아를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인도에서는 아버지나 장남처럼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명예살인을 선언한 경우 그 누구도 이를 말려서도 안 되고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 불문율 때문에 경찰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명예라고 하기에 그 단어가 아까울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라훌과 아르주는 아레아를 밖으로 불러냈죠. 아레아는 오빠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본능이 위험을 알아버린 것이죠. 눈이 돌아버린 오빠들을 피해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라훌에게 옷자락을 잡혔지만 다행히 그 옷이 찢어지며 소나기를 벗어났고 라훌은 옷이 찢어지는 바람에 넘어져서 아레아는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옷이 찢겨져 너덜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도망치느라 신발도 벗겨져 맨발로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돌길을 뛰어갔죠. 발에 피가 났지만
아레아는 죽기 살기로 마을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임봉 아저씨네로 뛰어간 것이죠. 임봉 아저씨는 다급한 소녀의 목소리에 일단 문을 열어주었고 그 사이에 쫓아오는 오빠들을 피해 아레아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곧바로 뒤따라온 라훌과 아르주는 아저씨가 문을 닫기 전에 그 문을 잡아버립니다. 그러자 아레아는 절규하듯 비명을 지릅니다. 문 앞에서 오빠들을 마주한 임봉 아저씨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아저씨는 두 인도 청년들에게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훌과 아르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들어가서 동생만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며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아저씨에게 간청하죠. 임봉 아저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명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인가 보다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간 소녀가 직접 자신이 발로 나가기 전까지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고 호통을 치시면서 문을 닫아버리셨죠. 아마 다른 인도인 집이었다면 그 둘은 당장이라도 집 안에 들어가서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을 테지만 외국인 신분인 임봉 아저씨네 집에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가는 경찰들이 와서 온 가족을 몽둥이로 수백 대씩 내려칠게 뻔했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오빠들은 언제든 아레아가 밖으로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을 생각이었죠. 아저씨는 아레아에게 따뜻한 물과 걸칠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 때문에 발에 생긴 상처들도 치료해 주었죠. 아레아는 혼자 잠이 드는 게 무서워서 아저씨 곁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안 된다며 선을 그으셨다고 합니다. 아레아는 무서움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밤새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안쓰럽게 여긴 아저씨는 아레아를 안아주었고 그제서야 아레아는 잠이 들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레아는 아저씨의 핸드폰을 통해 페이스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당장 제 고향 마을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저씨네에서 안정을 취한 아레아는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손을 며칠간 떨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은 없었고 언니인 제가 온다고 하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밥도 먹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잠시 휴가를 내고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셔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저는 인터넷으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마을과 아주 먼 곳에서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남녀 가릴 것 없이 100명 넘게 고용했죠. 제가 정해준 날짜에 아저씨네 집 근처로 모일 것을 지시했죠. 제가 지금 위험에 처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꼭 그날에 모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금 절반만 받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5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50명보다 더 불참할 것을 예상해서 100명 넘게 모집했던 것인데 모인 사람들만 해도 60명이 더 되었죠. 이만하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모이자 제가 아레아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라훌과 아르준도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아저씨네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 도망친 저 또한 제 오빠들 비핀과 비반에 타겟이 되어 있었죠. 그들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친오빠들에게 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만난 옛 가족들과 반가움에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노려보는 위치에 있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홀릴 때가 아니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봤습니다. 저희는 60명이고 상대 쪽은 20명이 안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수를 믿고 임무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는 60명은 필사적으로 아레아를 구하기 위해 몸을 써주었죠. 덕분에 아레아를 무사히 아저씨의 차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6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인간 바리케이트를 쳐주었기 때문에 저와 아레아 그리고 아저씨는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왔죠. 그리고 차로 10시간 넘게 달려 먼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레아의 여권을 만들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돈을 줘 명예살인을 피해 영국으로 도망치는 것이라는 서류도 빠르게 준비했죠. 임봉 아저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레아의 오빠들과 그의 편에 선 제 가족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을 현지 경찰에 알렸고 외국인 집에 단체로 침범하려 했던 그들은 경찰의 몽둥이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봉 아저씨도 그냥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시고 그 집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임봉 아저씨는 저희 때문에 급하게 집에서 나오셔야 해서 손해가 있으셨을 테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영상통화로 아저씨는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레아는 핸드폰 영상 속 임봉 아저씨를 보며 눈물을 흘리죠. 아저씨가 그리워 서럽게 우는 아레아를 보면서 아저씨가 참 잘 대해주셨구나 싶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아저씨도 나중에 휴가를 길게 내서 영국으로 한번 놀러 오시겠다며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레아도 아저씨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인도 소녀를 아저씨께서 잘 보살펴 주셨고 아레아는 크게 감동했나 봅니다. 아레아는 임봉 아저씨와 결혼도 하고 싶다는데 다음에 아저씨가 영국에 오시면 혹시 결혼하셨는지나 여쭈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분들이 인도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도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